어 MZ세대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이 어렵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MZ세대에 대한 어떤 이해는 정말 잘하고 계신 건지 이런 거 거꾸로 여쭤보고 싶어요. 또 한편으로는요. 우리 다양한 어떤 매체나 이런 소스를 통해서 정말 지금 물어보신 것처럼 MZ세대와의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방법 이런 거요. 그냥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제가 대답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정보들은 이제 찾아보시면 되니까 저는 이제 리더십 전문가로서 그리고 조직 심리, 조직 행동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좀 더 깊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보다는 그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의 변화를 원하신다면 그 드러난 현상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좀 더 깊고 진중한 고민과 어떤 실행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반적으로 조직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은요. 집단하고 집단 또는 개인과 집단 또는 개인과 개인 이렇게 다양한 유형의 커뮤니케이션 스타일들이 좀 있죠. 방법들이. 근데 아마 지금 말씀하신 것은 리더 입장에서 팔로워들하고 그러니까 한 사람 리더 입장에서 여러 명의 팔로워들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고 싶으시다라고 하는 의도가 읽혀지는 거예요. 이건 뭐죠? 개인과 집단의 커뮤니케이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커뮤니케이션 한다고 하는 게 그죠? 지금 리더분들도 팔로워적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팔로워했을 때 리더하고 소통이 얼마나 충분했는가? 깊었는가? 잘 되었는가? 의미가 있었는가? 팔로워했을 때 만약에 우리 동료 팔로워가 10명이고 리더가 한 분 계신다 그러면 나는 10명의 팔로워 중에 한 명일 뿐이에요. 그죠? 하지만 내가 리더와 1대1로 이야기할 때는요. 리더가 나를 평균적인 10명으로 바라보기를 원하지 않죠. 리더는 한 명이고 내가 한 명의 상황에서 오로지 리더는 나만을 위해서 나에게 맞게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 내가 봤더니 무엇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이요. 나만을 맞춤으로써 1대1의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다라고 기대하고 싶고 그걸 통해서 많은 또 성과에 도움이 되기를 바랄 거예요. 그러니 이 관점부터 한번 보셔야 된다는 거죠. 야, 나 리더가 우리 직원들 10명 어떻게 하면 소통을 잘할까? 하고 고민하시기보다는 그거는 부하분들을 이렇게 일반화시킨 거예요. 그죠? 하나의 공통 집단으로서. 이런 식의 소통은 공통적인 건 필요하지만 번듯이 필요하지만 실제 소통은 상대방이 1대1의 소통을 원하기 때문에 좀 위험할 수 있다. 어떤 감내해야 되는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 생각이 되고요. 좀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잘하려다가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직원이 한 명이 아니고 적어도 2명 이상이 된다면 직원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의 다르다라고 하는 그 개별성을 반드시 전제하고 접근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MZ세대라고 하는 M세대와 G세대라고 하는 커다란 세대 간의 집단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지만 M세대 내에서도 다른 G세대 내에서도 개인별로 다 다른 스토리와 특성과 희망의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일관된 그 무엇을 찾아서 그냥 효율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해야지 라고 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은 접근일 수 있다는 말씀을 유감되지만 먼저 드리고 싶고요. 정리해보면 세대별 특징보다는 어떻게 해요? 각 개개인의 특징에 맞게 개개인의 맞춤으로써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것은 소통뿐만이 아니고 실제 우리가 조직에서 의사결정이든 권한위임이든 일을 챙기고 할 때 소통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모든 게 이루어지니까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소통 안에 들어있는 그런 컨텐츠들을 하나씩 이렇게 다루어 나가면서도 각 개별 구성원들의 개별적인 특성에 따라서 다름 이런 것들을 잘 반영하시면서 소통을 하시는 게 훨씬 효과적인 그런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를 들면 참고로 제가 그래서 이러한 세대들과의 커뮤니케이션 관련해서 요즘 DEI 시대라고 하잖아요. 다양성, 형평성, 포용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지금 굉장히 정치적인 걸로 좀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제 리더십 전문가로서 우리 국내에도 굉장히 많은 다양성이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양성의 가장 큰 것, 즉 리더가 리더십을 발휘할 때의 환경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환경 요소는 팔로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팔로워들이 지금 M세대니 G세대니 하면서 그 팔로워들의 특성들이 다양해지고 있고요. 그 다양한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한 조직에 같이 섞여서 좀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리더가 요즘 해야 되는 일은 우리가 소통이라고 하는 그 주제로 얘기를 하더라도 어쨌든 구성원 저마다의 특성, 단지 나이가 아니라는 거죠. 저마다의 특성에 맞는 것들을 잘 확인하고 발견하고 그것들에 맞게끔 적절하게 포용하면서 이끌어가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답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아울러서 좀 특이하게 경력직 입사자분들, 그죠? 예, 경력사원분들하고 또 소통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이런 질문에 대해서 같이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역시 소통은 조직 내든 조직 밖이든 뭐 굉장히 큰 이슈인 것 같고요. 많은 그 리더십 진단 결과에서도 가장 우선시되고 중요하게 다루는 게 소통인 것 같아요. 참 그 소통이라는 두 글자 속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담겨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질문의 어떤 키워드 중에 이렇게 실전 테크닉, 뭐 AI 뭐 이런 말씀이 있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물론 이제 우리가 조직에서 일을 하면서 굉장히 거의 이제 그 일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때로는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카톡 아닌가요? 카톡 우리 없을 때 하고요. 카톡 지금 막 쓰고 있을 때 상황 한번 보시죠. 처음에 나왔을 때 굉장히 효과적인 도구로 우리가 활용했었어요. 그죠? 그런데 어떤 거에 또 그게 좋기만 하지 않죠. 굉장히 많은 또 그 폐해들이 있어요. 폐단들이. 그죠? 오죽하면 뭐 몇 시 이후에 카톡 안 보내기. 이런 약속들을 할 정도잖아요. 그죠? 물론 리더 입장에서는 수많은 일들을, 수많은 사안들을 여러 구성과 함께 챙기려다 보니까 그런 선한 의도에서 약간씩 좀 실수를 하기도 하죠. 뭐 약간의 실수라면 직원들이 좀 봐줄 수도 있겠지만 요즘 직원들은요, 상대적으로 좀 이제 뭐랄까, 나이가 좀 있는 뭐 리더를 우리가 가정한다면 그 세대 간의 어떤 차이가 좀 있는 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예. 이 기성세대들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던 것들이 요새는 큰 문제가 되기도 하고요. 예, 이것을 우리가 조직 심리학에서는 공정성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즉 최근에 그 애덤 그랜트가 얘기했던 기버와 테이커라는 책이 있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기성세대는 기버들이 좀 많았다면 상대적으로 요즘 세대들은 테이커가 좀 많고요. 실제 제 연구 결과에서도 요즘 세대들은 테이커들이 훨씬 많은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어요. 어쨌든 이러한 기술들은 우리의 일상에서 많은 도움이 되기도 하고 또는 주의할 점도 많다. 오히려 해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질문하신 분 또 말씀처럼 AI를 그럼 어떻게 활용하면 또 도움되지 않겠냐?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죠. 카톡하고 또 게임이 안 되는 큰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또 될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AI는 우리의 그 업무에 여러 가지로 영향을 미쳐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고민하시는 것처럼 리더분께서 이 AI를 활용해서 직원들과의 좋은 소통을 하시는 노력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되고요. 오히려 좋은 사례를 만드신다면 주변에 많이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요. 우리가 카톡이 있고 없고 AI가 있고 없고와 크게 관계없이 정말 중요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즉 뭔가 하면 뭐 이게 뭐 국내외를 떠나서 정말 세계적으로 우수한 기업이다. 조직 문화가 좋다라고 하는 회사들 보면 공통적으로 지금 질문하신 것과 관련해서 조직 내에 있는 직원들이 리더든 팔로우든지 간에 조직 내에서 일을 하고 있는 직원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또 어떤 것이 필요하고 또 어떤 것은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논의해서 정해놓은 룰들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 같이 이야기해서 합의된 그 룰을 만드는 것 자체가 우선인 것 같아요. 거기서 쓰이는 기술이 카톡이든 AI든 그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야기는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다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서 운영하는 기술의 어떤 그 적용의 어떤 수준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요. 그래서 기술 자체가 중요한 거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기술은 우리가 사용하는 수단 중에 하나일 뿐이다. 오히려 우리 내부의 직원들 간의 커뮤니케이션, 상호작용하는 거에 있어서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이런 것에 대한 정말 디테일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그러한 가이드, 원칙, 이런 것들을 정해놓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 잘 지켜나간다면 그것이 어떤 기술이 접목되든지 간에 관계없이 정말 리더가 원하는 구성원들도 납득이 되고 구성원들도 기뻐하는 그리고 충분히 잘 실행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그러한 조직 내의 소통과 상호작용이 될 것 같고요. 덧붙여서 특별히 이제 우리 경력직 입사자에 대한 말씀도 하셨는데 이분들은 뭘 생각해야 될까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조직 내에서 가이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호작용의 원칙과 규칙이 일종의 일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확대 해석할 수가 있고
조직 내에서 사람들이 일하는 방법은 크게 보면 조직 문화라고 할 수 있죠. 경력직으로 오신 분들은 이미 다른 회사에서의 회사의 조직 문화, 그 회사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 구체적으로 그 조직에서 상호작용하는 규칙과 방법들을 이미 터득하고 경험했던 분들이죠. 그런데 그분이 조직을 옮겨서 우리 회사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조직과 이 조직의 문화가 다르죠. 일하는 방식이 달라요. 상호작용의 규칙이 다를 겁니다. 그러면 리더가 할 일은 그 새로 오신 분이 전에 경험했던 조직에서의 문화와 일하는 방식과 상호작용은 무엇이었는지 좀 물어봐 주고, 그다음에 현재 우리 조직은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 잘 설명해 주고, 취지가 무엇인지도 얘기해 주고. 왜냐하면 경력으로 오신 분들은 조직 내에서 이런 상호작용 규칙을 같이 만들 때 같이 참여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리더가 정성스럽게 잘 알려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리더와 그 새로 오신 분이 같이 그 조직 문화와 일하는 방식이 이렇게 다르구나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차이점을 확인하고, 또 지금의 일하는 방식이 왜, 어떤 취지로,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를 충분히 설명해 주고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하나만 더 첨언해 드리면, 꼭 소통뿐만이 아니고요. 경력직 직원이 새로 왔다는 얘기는 지금 리더 입장에서는 다른 조직 구성원과 다른 새로운 사람이 한 사람 온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분이 여기서 잘 소프트 랜딩 할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이 도와주고 싶으실 거예요. 그러려면 리더가 할 수 있는 일은, 또 해야 되는 일은, 아마 HR에서도 주문을 받으셨을 텐데, 일반 직원분과 다르게 좀 더 깊이 있게, 좀 더 정성을 들여서 원온원 미팅을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렵게 모셔온 만큼 내 팀에도 도움이 되고, 장기적으로 우리 회사 전체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될 수 있도록 진실된 마음을 다해서 코칭을 해 주시는 것이 더 우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네, 이번 질문은 참 재밌는 질문이네요. 어떻게 하면 리더로서 팀원들하고 좀 더 이렇게 친하게 지낼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인데요. 아마 이 질문을 주신 그 리더분, 같이 일하는 팀원들한테 이거 한번 물어보면 그분들의 반응 어떨까 싶어요. 팀원들은 질문을 주신 팀장님과 친해지고 싶어 할까요? 저희 질문 드리고 싶어요. 아, 예. 너무 도전적인가요? 아마도 제가 느끼기에는, 뭐 이렇게 섣부른 또 얘기가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팀장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실제로 팀원들과의 관계가 그렇게 친하지 않은 거로 판단을 하셔서 팀장님이 팀원들하고 좀 더 친해지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게 아닌가 이렇게 파악이 돼요. 그래서 저도 직장에서 오랫동안 저 팀장 또 이렇게 리더 생활을 해봐서 어느 정도는 이제 좀 와닿는 질문인 것 같긴 합니다. 저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거든요. 저는 이제 MBTI가 ISFJ예요. 그래서 직원들하고 좀 이렇게 살갑게 또 친근하게 뭐 이렇게 지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저도 평소에 직원들한테 제 마음을 좀 최대한 많이 털어놓고 싶었고, 뭐 그렇게 해서 좀 친근하게 지내고 싶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만만치 않던데요. 이게 제 마음 같지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딱 질문 드린 것처럼, 과연 팀원들은 팀장님과 친해지고 싶을지에 대한 답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런 이솝우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소와 사자의 사랑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 아시죠? 예. 소하고 사자가 결혼했어요. 부부예요. 근데 매일매일 소는요, 밖에 나가서, 저 사자는 밖에 나가서 자기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아주 신선한, 질 좋은 고기를 준비해다가 이제 집에 이제 갖다 주는 거예요. 근데 집에서 이제 이렇게 그 집안을 돌보는 이제 소, 암소였다고 본다 그러면, 소의 입장에서는, 소는 고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아니, 아예 못 먹잖아요. 소는 뭘 원해요? 신선한 풀, 맛있는 풀, 향긋한 풀을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하루 종일 밭에 나가서 아주 맛있는 좋은 풀을 구해다가 집에 갖다 놓은 거예요. 네. 우리 이제 사자 남편이 돌아오면 맛있게 주려고. 자, 신선한 고기를 들고 온 사자 남편. 또 맛있는 풀을 풍부하게, 푸짐하게 준비해 놓은 소 부인이죠. 이 둘의 상황은 어땠을까? 본인들의 마음을 속에 들어가 보면요, 얼마나 정성스럽고 얼마나 그 진정한 사랑이 느껴집니까? 내가 생각하는 최선의 것을 준비해서 배우자에게 주고 싶었던 거죠. 자, 이 내용을 지금 팀장님이 생각하시는 그 친근하고 싶어 라고 한번 그 질문과 한번 이렇게 빗대서 보면요,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팀장님은 더 친근하고 싶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팀원들은 안 그럴 수 있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안 그럴 수 있고, 안 그런 팀원들이 있을 수 있고, 어쩌면 안 그런 팀원들이 더 많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걸 이제 뭐 대놓고 팀원들한테 한 사람씩 물어보면서 너 나하고 친해지고 싶어? 아니야. 이렇게 물어볼 수 없잖아요. 결국은 짐작과 그간의 생활을 통해서 팀장님이 대충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내가 친해지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지금 왜 하고 있을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는 팀원들하고 충분히 친하지 않은 것 같다. 라고 하는 것에 기인한 질문이라면 팀장님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팀원들하고 친하지 않은 현상, 그 현상 속에 과연 무엇이 원인이었는가? 그러한 현상을 만들어내는 근본적인 원인은 뭐였는지를 먼저 관심 있게 바라봐 주시고 깊게 고민하시고 그런 어떤 방법들을 생각해 보시는 절차를 하나씩 하나씩 가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또 다르게 이제 그 말씀을 드려보면 즉 나는 팀원들을 잘 알고 있는가 혹여 친해지고 싶고 하는 그런 좀 조급하거나 어쩌면 나의 진심이긴 하지만 그런 마음 때문에 그간의 어떤 소통에 있어서의 절차 또는 방식 이런 것들이 있어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다가갈 뿐 저마다 다른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원하는 방식으로 다가가지 않은 것은 아니었는가. 내 취지와 의도의 그 선하고 진실됨에 중심을 두고 그것을 중요시한 나머지 그것을 상대방에게 다가가는 방법론에 있어서는 너무나 일관되고 공통적인 방법으로만 다가가려고 하는 게 아니었는지를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제대로 해결하려면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알아야 되겠죠. 그러한 작업이 먼저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팁만 한번 더 드려보면 평소에 직원들하고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또 뭐 원온원 미팅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럴 때 너무 그 미팅 자체를 어려워하지 마시고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하여튼 이렇게 사이사이에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기회도 가져보세요. 일단은 팀장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거를 충분히 직원들이 알 수 있도록 차분히 의도를 충분히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구성원이 충분히 이해했는지를 한번 물어봐 주시고 그들의 말을 통해서 한번 정돈할 수 있는 기회를 줘보시는 것 그런 작업으로부터 시작하시면 이러한 그 좀 더 친해지는 작업에 대한 사전 단계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관련해서 요즘 그 리더의 진정성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습니다. 진정성 리더십이라는 그 키워드를 가지고 많은 분들이 또 고민하시고 공부도 많이 하시는데요. 사람들 전문가들마다 이제 이야기는 그 뭐랄까요? 대안들이 좀 다르긴 한데 제가 생각하는 리더의 진정성은요. 지금 말씀하신 질문과 관련해서 나는 평소에 마음속에 이러이러한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 즉 좀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나는 빨간색을 좋아하는 사람이야. 내 속에는 빨간색으로 가득 차 있고 겉으로 항상 내 속과 진실되게 일치되게 겉으로도 빨간색을 늘 일관되게 드러내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런 것을 리더의 진정성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요. 리더한테 요구되는 진정성은 내 안에 빨간색이 있어서 늘 빨간색을 사용하는 그것이 아니고 리더가 리더십을 발휘하는 각각의 맥락에 따라서 상황 또는 같이 교감하고 교류하는 팔로워가 누구냐에 따라서 또 문제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리더가 드러내야 되는 모습들이 있어요. 즉 상황이 리더인 나에게 요구하는 리더십의 모습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 모습이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다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직원들하고 친해지는 이 마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직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다르기 때문에 리더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고유의 딱 정해져 있는 그 단 하나의 진정성을 가지고 모든 팀원들을 대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정리하면 빨간색을 좋아하는 팀원하고는 빨간색으로 이야기하는 게 효과적일 거고요. 파란색을 선호하는 직원하고는 파란색의 조명을 켜고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그러니 리더분들께서는 직원들과 소통과 또는 좀 더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그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거기에 주파수를 맞추고 거기에 유사한 그것들을 이렇게 포괄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해 나가는 것이 좀 더 친해질 수 있는 관계를 만드는 기초적인 단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제안 드려봅니다. 네, 직장 생활 하면서 금전적인 거 너무너무 중요하죠. 또 한편으로는 뭐 요즘 하는 얘기가 금전적인 거 말고도 돈 말고 비금전적인 거 상당히 중요하다.
예를 들면 뭐 직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성장 또는 뭐 커리어의 어떤 개발 또는 더 나은 어떤 뭐 전문성에 대한 향상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비금전적 보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히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요. 좀 다시 금전적 보상하고 비금전적 보상 사람마다 좀 선호는 다르겠지만 최근에 그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그 조사들 쭉 그 종합해 보면 둘 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좀 모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뭐 금전적인 게 좋다. 아니 나는 비금전적인 게 좋다. 뭐 이런 분들이 많은데 요즘 다 합쳐보면 사실은 두 가지가 다 중요한 것 같고 둘 중에 하나가 심각하게 좀 부족하거나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정말 생각만큼 조직에 몰입하기가 정말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얘기하려고 그러거든요. 하나는. 네. 예, 정말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필요한 질문이기도 하고요. 사실은 이 리더로서 구성원들이 동기부여는 정말 숙명과 같은 예, 그런 사안이죠. 예, 말씀처럼 회사가 이렇게 그죠? 돈을 해줄 수 있는 게 좀 이렇게 제한적일 때 과연 그럼 이제 리더 입장에서 도대체 어떤 걸 가지고 직원들을 동기부여할 수 있을까? 이건 아마도 많은 리더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려움 또는 고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최근에 직장인들 대상으로 하는 여러 그 의견 조사들이 있잖아요. 아마 많이들 보셨을 텐데,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어떤 조사에서는 직장 다닐 때 금전적인 보상보다는 비금전적인 게 더 중요하다. 뭐 이런 결과도 있고, 또 반대로 뭐니 뭐니 해도 금전적인 보상이 최고다라고 하는 이런 의견들이 좀 갈라지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직장 내에서의 만족도를 조사할 때는 조금 더 이렇게 좀 비금전적인 걸 요구를 많이 하시는 것 같고, 또 이직을 고려하는 상황에서 또는 실제 이직을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그 조사를 해보면 역시 금전적인 것 때문에 이렇게 직장을 옮기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 두 가지 합쳐보면 우리 조직에 있는 구성원들은 금전적 보상도 중요하고 비금전적 보상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게 아마 그 통합적인 시각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말씀 주신 이런 질문에 대한 어떤 대답을 생각하기에 앞서서 그런 대안을 고민하기보다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지금 예를 들면 회사가 사정에 의해서 성과급이나 연봉 이런 게 동결됐다라고 하는 가정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오히려 그게 좀 리더의 어떤 그 역할 이전에 좀 더 구성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회사의 어떤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냐면 평소에 이렇게 구성원들에 대한 보상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고 이 잘 갖춰졌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조직과 리더와 구성원에 대한 보상 시스템이 전반 시작부터 실제 집행까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소통 이런 것들이 좀 잘 되고 또 그 안에 내부 프로세스나 어떤 절차나 기준 이런 것들이 구성원이 이렇게 좀 납득할 수 있는 그런 합리성을 충분히 갖추는 게 더 중요할 텐데요. 그러한 것들에 의해서 직원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의해서 뭐 성과급이 어떻게 됐다? 뭐 연봉이 어떻게 됐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그것 이외에 대한 어떤 다른 대안을 찾는 것에 대한 니즈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 그렇지 않아서 즉 회사에서 제도적으로 구성원들한테 성과급이나 연봉과 같은 것에 대해서 충분한 소통이 부족했거나 직원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그런 것들을 운영하면서 직원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금전적인 지급이 충분히 되지 않은 상황 이런 것들이 사실은 더 문제가 되지 않나 싶어서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성과급 연봉 이런 보상 시스템을 충분히 제대로 잘 운영하는 게 더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리더들의 숙명이지요. 시스템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개별적으로 리더가 할 수 있는 부분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아마 이 후자 때문에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리더가 해야 되는 일은 뭘까? 보상 시스템 전체에서 리더가 해야 되는 일이 있고요. 그것을 실제 구성원과 이야기해 나가면서 절차적으로 또는 분배의 몫에 대해서 또는 구성원들에게 자초지종 이런 것들을 충분히 구성원의 입장에서 이야기해주고 설득하고 때로는 납득할 수 있게까지 이야기해주는 바로 그것. 이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것을 이제 우리가 뭐 전문적으로는 상호작용 공정성이라고 하는데요. 리더가 이런 부분들을 평소에 잘 챙겨두고 구성원과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신뢰를 갖춰 놓았더라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리더로서 이런 정말 말하기 힘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기 좀 덜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도대체 그러면 비금전적 방법은 뭐가 있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혹시 그
알프레드 아들러의 이야기 많이 아시죠? 그분이 이제 얘기했던 여러 가지 그 중요한 코멘트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사람들이 조직에서 정말 재밌게 신나게 의미 있게 일할 수 있게 하려면 그 구성원이 조직에 대하여 얼마나 공헌을 하였는가 이것에 대해서 리더와 조직이 잘 알아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공헌감, 뭐 영어로는 뭐 컨트리뷰션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직장에 다니는 조직인으로서 내가 이 직장에 대해서 이 조직에 대해서 뭔가 의미 있는 그런 헌신 또는 공헌을 잘 하고 있다. 또 그것이 인정받고 있다. 또 그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은 회사가 시스템으로 해주기보다는 리더가 옆에서 그죠? 평소에 이렇게 친근하게 다가가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또 그런 역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요즘 이제 그 직원들이 또 몰입이 많이 힘들다고들 하고 리더분들은 항상 그게 지금 고민이시잖아요. 왜 나처럼 열심히 일하지 않을까? 또는 내가 팔로우 했을 때처럼 이렇게 정말 그 모든 걸 다해서 열심히 일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 그와 관련해서 가능하다면 직원들이 일을 함에 있어서 이제 마음적으로 그죠? 좀 뭐랄까? 일할 맛 나고 또 해볼 만하다. 이렇게 해서 좀 에너제틱하게 움직이는 게 상당히 지금 필요할 텐데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우리 그 리더십과 조직 행동하는 쪽에서 이제 연구를 했을 때 이런 말을 씁니다. 심리적인 임파워먼트라고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이렇게 뭐 델리게이션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소에 일할 때 구성원의 이 마음속에 좀 일할 맛이 나게 만드는 거죠. 그 요소가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첫 번째는 자율성이에요. 자율성. 그러니까 구성원들이 자기 일을 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는 주도적으로 또는 자기 스스로 결정해 나가면서 일할 수 있게 하는 거. 이런 것들 좀 챙겨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두 번째는 유능성입니다. 달리 말하면 이제 일에 대한 어떤 자신감 또는 자부심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직원분들이 일을 하면서 본인 스스로 아, 내가 정말 능력이 있구나. 또 이걸 조직이 알아주는구나. 또는 계속해서 지금 리더와 이 조직과 같이 일을 해 나가다 보면 나의 이 역량이, 능력이 점점점 향상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춰서 리더십을 쭉 발휘해 나가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뭐니 뭐니 해도 관계입니다. 관계. 그렇죠? 리더와 구성원과의 관계 또는 동료 간의 관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관계성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어쨌든 구성원 입장에서는 리더를 믿고 따를 수 있도록 또는 구성원 간에 서로 의지하고 도움을 주면서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게 굉장히 필요한 비금전적인 동기부여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전적인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비금전적인 거 되게 중요하죠. 네,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요즘 뭐 원이라고 굉장히 또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시고 실제 많이도 하고 계시는데 원어원 자체를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고 내가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 팀원이 뭐 5명이든 10명이든 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별도의 시트를 쭉 하나씩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죠? 거기에 물어보고 싶은 거, 알아보고 싶은 거, 그죠? 또는 뭐 서로 이야기하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메모해 두었다가 적정한 원어원 타임에 이런 이야기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미 다 파악하고 계신 그런 것들. 요 특정 구성원은 금전적 보상에 대해서 뭔가 지금 히스토리가 안 좋다. 또는 이번에 뭔가 좀 마음이 안 좋을 것 같다. 또 요새 좀 상태가 안 좋아 보이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다루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보상에 대한 측면도 자꾸 이렇게 좀 뭐랄까 덮어두고 말 안 하면 몰라 이렇게 하지 말고요. 명확하게 평소에 관찰하고 메모해 두었다가 어느 논때 이렇게 진실되게 그리고 또 친근하게 다가서시면서 정말 필요한 이야기로서 다뤄주시면 어떨까? 이 정도로 대답을 드릴 수 있겠네요. 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